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장인데요. 자,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은 비농업 고용지표 발표가 있는 날입니다. 조금 전에 9시 30분이죠. 고용지표와 실업률 등의 관련된 지표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들 지표 결과에 대해서는 잠시 후 함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과 관련돼서 미중 대표단이 일부 영역에서만 합의를 이루고 있는 상황인데 이 갈등을 완전히 해소하는 데 실패했다는 소식까지 들려오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들 이슈들이 또 시장의 영향과 그리고 방향성은 어떻게 또 결정 지어질지 그 부분 오늘도 신세계 2시간 함께 하시면서 해외 선물 전략도 탄탄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께서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도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개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유튜브 들어오셔서요.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도 많이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1부에서 제공된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주도 상담과 유사수 진행이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권의 등 이런 모든 불법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장입니다. 한 주간의 마무리가 되는 장이기도 하고요. 이제 오늘이 또 마무리가 되면은 이제 월요일까지도 연휴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함께 할 출연진 분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분은 많은 시청자분들 또 반가워하실 것 같은데 오늘은 김경윤 PD와 함께 합니다. 김경윤 PD. 네, 안녕하세요. 김경윤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근 3주 만에 여러분 앞에 또 이렇게 외신을 전해드리러 나오게 됐는데요. 오늘 또 고용지표 발표도 있었고 또 굉장히 많은 이슈들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오늘 중요한 날인 만큼 저도 또 열심히 2시간 동안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봄처럼 화사하게 오랜만에 또 시청자분들을 찾아뵙고 있는데요. 자, 오늘 2시간 동안 오랜만에 또 찾아온 김경윤 PD의 활약도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앞서서 주요 지표도 있었고 계속해서 시황적으로는 좀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함께 해주실 마스터를 먼저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함께할 마스터님 어제장에서 오늘도 함께합니다. 해외 선물계 다크호스 해왕 마스터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틀 연속으로 찾아뵙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오늘 제가 일단은 톡스타로 좀 얘기 드린 거는 전체적으로 오늘 장을 하루 쉬고 조금 관망하는 분위기를 지켜보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꺼냈었는데 오늘 신세계를 통해서 왜 그런 얘기를 먼저 꺼냈고 장을 왜 지켜볼 필요성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진단을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장 신세계는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10시 2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현재 시장 흐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세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먼저 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장은 일단 일봉상으로는 양봉으로 마감이 된 상황이고요. 아랫꼬리가 상당히 길게 달린 일봉으로 마무리가 됐죠. 자, 오늘장에는 추가적으로 반등하지 못하고 일단 계속 다시 하락합니다. 2624.75포인트로 0.26%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어제장에도 일봉, 양봉으로 마무리가 됐고 오늘장 추가적으로 반등하지 못하고 하락합니다.
하락합니다. 6,641.15포인트 선 거래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유로 FX도 다시 한번 보시죠. 유로 FX 같은 경우 어제장에는 종가가 일단 1.2달러 라인을 회복이 됐지만 다시 이내 깨지면서 현재 1.19880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 같은 경우에는요, 어제장에 추가적으로 반등에 성공했고 현재 부근에서도 보합권 움직임이지만 일단 상승 쪽으로 흘러갑니다. 1313.4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제장의 상승이 꽤 탄력적이었습니다. 1.121%의 상승세로 마무리가 되면서 68.50달러 선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어제 중반대에서 가격대 마무리가 됐었던 크루드오일은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68.73달러까지 올라갑니다. 0.32%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마찬가지인데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 어제장에 좀 하락으로 마감이 됐지만 현재 부근에서는 소폭 다시 한번 반등하면서 추가적인 반등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92.485 라인에서 이어지고 있는 달러 인덱스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좀 시장 흐름 살펴드렸는데요. 유로 FX는 1.2달러를 다시 좀 이탈을 하면서 1.19달러 라인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골드와 그리고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좀 상승 흐름 이어가면서 다시 한번 반등의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서도 일단 좀 굵직한 지표 발표가 있었던 상황인데, 자, 김경영 PD 통해서 현재 부근의 외신 쪽의 뉴스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번 달에 또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4월 비농업 고용 지표가 나왔는데요. 16만 4천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월가 예상치였던 19만 5천 명에는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이번 고용 지표가 미국 경기의 어떤 견고함을 드러내줄 것이다라고 예상한 것에 비해서 굉장히 좀 저조하게 드러났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에 반해서 4월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3.9%로 발표가 되면서 2000년 12월 이후 최저치로 발표가 됐다라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이어서 JP모건 운용 쪽에서의 예측인데요. 연준이 6월이나 9월에 금리 인상을 4회 인상으로 시사하는 것으로 변할 것이다라는 예측 내놨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 얼마 전에 나왔던 이 FOMC 성명서에 대한 분석인데요. 단기적이라는 단어가 빠진 이 연준 성명에 대해서 혼란이 증폭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연준의 경고냐 아니면 연준의 자신감이냐라는 어떤 의혹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난 2016년 하반기부터 이 성명서에 전망에 대한 단기적 리스크가 전반적으로 균형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라고 연준 쪽에서 언급해 왔는데요. 하지만 이번 성명에서는 단기적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전망에 대한 리스크가 전반적으로 균형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연준 쪽에서 단기적인 문제들 대신에 중기적 전망에 집중하기로 했음을 시사했다라는 의견도 있고 또 단순히 논란을 피하고 싶었던 것일 수도 있다라고 평가하는 의견도 있는데요. 일각에선 또 연준이 자신감을 내비친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UBS 쪽에서는 연준이 2020년까지의 전망에 있어서 마음이 굉장히 편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이라는 단어를 삭제했다라고 설명했고요. 현재 리스크가 균형을 이루고 있고 금리를 점진적으로 올려도 당분간 균형이 깨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연준의 입장이다라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 뉴욕 증시가 미중 무역 협상 속에서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소식 들려왔습니다. 이어서 미국 선물 시장 쪽에서는 연준이 6월에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라는 점을 거의 100% 확신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또 역시나 뉴욕 증시 쪽 소식인데요. 미국의 주식형 펀드에서 석 달째 자금이 유출되고 있다라면서 약 77조 원 정도가 빠져나갔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쪽의 보도인데요. 미국 증시 상승세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이 의구심이 점점 커지면서 투자자들이 발을 뺀 것으로 분석했다고 합니다. 이는 채권금리 상승과 또 무역전쟁 우려, 또 주가 고점 경계감으로 인해서 이 뉴욕 증시의 주요 지수가 불안하게 흔들렸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 강세론자 시겔 쪽에서의 발언입니다. 연준이 불확실성의 원천이다라면서 금리를 4번 올려야 한다라는 의견 냈다고 하는데요. 이 제러미 시겔 펜실베니아대 와튼스쿨 교수는 대표적인 증시 강세론자죠. CNBC 방송
방송에 출연을 해서 연준이 올해 금리를 얼마나 인상할지 주목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4번 올리지 않는다면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발언했다고 합니다. 당초 연준이 올해 금리를 3차례 인상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시장이 4번 인상을 반영한 상태라는 게 이 시겔 교수의 주장이라고 합니다. 오는 11월 예정돼 있는 중간선거 역시 불확실성의 원천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이 중간선거는 다우존스 30 지수를 요동치게 만들었다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 워렌 버핏이 지난 1분기 애플주를 7,500만 주 추가 매입했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이 투자회사죠.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난 1분기 애플 주식을 이만큼 추가 매입했다라고 CNBC를 통해서 밝혔다고 하는데요. 이로써 애플 주식 보유가 425억 달러에 달하는 2억 4,030만 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골드만삭스 쪽의 예측인데요. 아시아 쪽의 이 애플 공급업체들이 여전히 중국의 아이폰 수요에 덕을 보고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아이폰에 대한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둔화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중국이 지난 분기 2년 6개월여 사이 최고 실적을 보인 것이 애플 공급업체들의 주가를 지탱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관측인데요. 월스트리트저널 쪽에서 인용한 이 골드만삭스 보고서에서는 아시아의 애플 공급업체들이 단기적으로 강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내다봤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유로존의 3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1% 상승하면서 예상치를 하회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마찬가지로 4월 합성 PMI 역시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확정치가 55.1로 발표됐다라는 소식이고요. 다음으로는 엔드비 달러가 109엔을 하회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미국의 고용지표를 앞두고 포지션을 되감기 한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달러 강세로 인해서 원자재에는 악재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소식 들려왔습니다. 이 중에서도 구리가 가장 취약할 것이다라는 예측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 월스트리트저널 쪽의 분석입니다. 이 구리가 모든 원자재 중에서도 달러 강세에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예상했다고 합니다. 이 구리 가격이 작년 말 이후 이미 6%가량 하락한 상태지만 런던과 상하이의 재고량은 100만 톤으로 거의 수년 내 최고치에 근접했기 때문이다라는 의견 나오고 있고요. 최근 중국의 성장세가 둔화하면서 구리 가격이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 이 중국 수요에 크게 의존하는 철광석 가격도 중국의 성장 둔화로 고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는 예측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김경영 PD 통해서 외신에 대한 의견 함께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앞서서 주요 지표였죠. 미국의 4월 비농업 고용자 수가 16만 4천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월가 예상치대 19만 5천 명으로 예상이 됐는데 이 예상치를 꽤 하회하는 수치로 나온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2000년 12월 이후에 최저치로 나왔습니다. 미국의 4월 실업률은 3.9%로 집계가 된 상황입니다. 자, 일단 두 가지 지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상황이고요. 유로존의 PMI에 대한 확정치는 예상치를 좀 하회하는 수치까지 현재 구간 지표 발표 도와드렸습니다. 자, 현재 부근의 외신 쪽의 뉴스 정리를 또 도와드렸고요. 그렇다면 오늘 함께 다뤄볼 이슈는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 먼저 이슈들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S&P 500 6월물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우려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S&P 500 지수에 대한 상황인데요. 자, 어제장에도 꽤 많은 변동성이 있었고 오늘장은 좀 하락하면서 현재 약보합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유로 FX입니다. 6월물이고요. 미 국채 금리 등락에 따라서 달러하고 혼조세를 보였고 유로에 대해서는 1.20달러에 대한 부분 좀 기준으로 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부근에서는 1.2달러가 깨진 이후에 1.19710달러까지 빠지면서 0.43% 약세 흐름 보이고 있는 두 번째 이슈로 유로 FX 짚어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슈는 크루드 오일입니다. 6월물이고요. 이란의 핵 협정 폐기 우려 속에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장에 일단 1% 넘게 상승 흐름 이어갔고요. 오늘 현재 부근에서도 추가적인 상승세 이어지면서 68.58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는 골드입니다. 6월물이고요. 글로벌 금 수요 감소와 달러 반등의 약세 흐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어제장에도 반등 2거래일 연속 성공했지만 현재 부근에서는 다시 한번 좀 빠지면서 1311.1달러까지 내려가고 있는 골드 네 번째 이슈로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도 4가지 이슈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짚어볼게요. S&P 500인데요. 자, 일단 오늘장에 비농업 고용자 수도 발표가 됐고, 일단 실업률까지 발표가 된 상황 속에서 지표를 기다리고 있었던 지수에 대한 모습이었는데요. 이제 지표 발표가 있었고, 그 이후에 지금 현재 흐름에서는 양지수 모두 하락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지수에 대해서 의견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정말 다양한 의견이 나왔죠. 저는 업이고요. 지금 김경현 PD가 다운이고 마스터님이 지금 관망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앞서선 지표도 좀 혼조세로 나왔고 거기에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와 그리고 실적 시즌 이 3가지의 그 이슈가 좀 맞닿아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자, 외신 쪽의 의견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 지수 선물 같은 경우에는 고용지표를 앞두고 계속해서 좀 혼조를 보이다가 지금도 조금 상승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전일장 리뷰 먼저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변동성이 최근 들어서 많이 커지긴 했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도 좀 혼조세에 이어서 변동성 커졌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다우 같은 경우에는 어제 개장과 함께 하락했던 폭을 장 마감 때 거의 만회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거의 400포인트가량의 하락 폭을 만회하면서 5.17포인트 상승 마감했다라는 소식 들려왔는데요. 이는 아무래도 실적 호조로 인한 결과로 보인다라고 외신 쪽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또 S&P 500 같은 경우 0.23% 소폭 하락 마감했는데 이 다우와 S&P 500 모두 어제장에서 200일 이평선 아래로 내려갔다가 장마감하면서 이제 세션 중에서 다시 이평선 위로 올라오면서 마감을 하는 좀 상대적으로 위태위태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나스닥의 경우는 1% 이상 하락을 했다가 역시나 하락폭 만회하면서 0.18% 하락으로 마감했다라는 소식 들렸는데요. 이는 아마존과 애플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 상승으로 인한 것이다라고 풀이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FBN 시큐리티 쪽에서는 현재 주가는 매우 싸졌고 이로 인해서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 그러니까 어제장의 경우는 이렇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물론 은행주와 같은 섹터들은 여전히 부진하지만 산업주와 같은 섹터는 매우 좋은 흐름을 보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보잉 같은 경우에는 최근 하락세를 보였었지만 또 어제장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리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미중 간의 이 무역을 둘러싼 대화도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오늘 중국의 신화통신 쪽에서는 미중 양측이 몇몇 무역 이슈에서는 합의점에 도달했다라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물론 이제 몇몇 이슈에서는 합의점에 도달했다라는 이야기인 즉슨 아직 합의되지 않은 부분도 좀 많기 때문에 논의를 지속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블룸버그 쪽에서는 이 미국이 중국에 부과하기로 했던 이 관세를 유예할 만큼 좀 충분한 이득을 얻어냈는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 불확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트윗을 하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라는 의견 내놓고 있습니다. 또 AMP 캐피탈 쪽에서는 거의 20년간 이 무역 관계에서 일치되지 않았던 부분이 2일 만에 합의점을 찾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는 분석 내놓으면서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분석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시간을 거쳐서 좀 향후에 협상을 거친 솔루션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앞으로 몇 차례 고비를 더 넘겨야 할 것이다라면서 아직 안심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의견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무역 분쟁 이슈가 좀 어느 정도 진행 중이다라고 본다면 이제 미국 경기가 얼마나 건강한가 의 투자자들이 좀 주목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실적 시즌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알리바바 그리고 벌츠 파이낸셜과 같은 주요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라는 이야기 들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계속해서 좋은 실적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만큼 좀 따라가주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에서 좀 실적이 호조세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얼마나 좀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조금 전 CNBC 쪽의 보도에 의하면 이 워렌 버핏의 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보유하고 있던 IBM 주식을 모두 처분했다라는 보도가 들려왔는데요. 이로 인해서 지금 2017년 말까지 이 버크셔 해서웨이는 애플 주식을 한 200만 주 이상 보유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가지고 있던 부분을 모두 처분을 하고 애플에 대해서 좀 추가 매수를 했다라는 이야기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무래도 IBM의 주가는 좀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또 주가도 조금 힘을 받기에는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뭐 지표에 대한 부분과 실적 시즌인 만큼 그 부분도 함께 짚어드렸습니다. 전일장이 큰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아랫꼬리가 상당히 길게 달린 모습으로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 5.17%의 상승 마감으로 나온 상황이고, 그리고 나스닥과 아마존 그리고 애플의 이 주가 상승으로 하락폭을 좀 상당 부분 좀 만회한 상황으로 양봉 마감이 됐습니다만, 현재 부근에서 좀 하락 움직임으로 선물 쪽에서는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정리해 두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혜영 마스터님이 지수에 대해서는 관망 들어주셨는데, 앞서서 오프닝에서도 오늘장 좀 쉬어가자 뭐 그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될까요? 네. 네, 일단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래 이제 기업 실적 시즌이 오면은 상승 랠리로 펼쳐져야 정상인데, 지금 모든 미국 지수가 지금 투자자들이 어디에 지금 눈이 쏠려 있냐 그 관점을 봐야 되는데, 미중 간의 협상 자체를 조금 집중적으로 봐야 돼요. 관세 관련해갖고 굉장하게 지수 자체가 큰 폭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차트상은 매도가 맞아요. 네, 차트상은 매도가 맞으나 지금 시황이 안 맞아요. 시황이. 지금 상황 자체가 나스닥이나 S&P 지수를 동시에 보면은 지금 미중 간의 협상 결과가 어떻게 결과가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에 장세 자체에 혼란이 굉장히 일으키기 쉽거든요. 지금 차트상으로는 보면은 2018년도 들어갔고, 모든 보조지표나 모든 차트 분위기 자체가 강매도 오늘 장대음봉이 나와야 되는 날이에요. 장대음봉이. 하루 이틀 걸쳐서 장대음봉이 나와야 되는 날이에요. 장대음봉이 나와야 되는 날이기도 하지만은 최근 장세 자체가 미중 간의 협상을 대기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심화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무리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미리 조금 언급을 드리겠지만은 오늘 논팜도 있고 오일도 관련해 갖고 조금 제가 미리 얘기를 드리면은 지금 포지션을 취할까봐 좀 걱정인데, 전반적으로 저는 관망을 닫을 거예요. 왜냐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이제 나스닥하고 S&P 지수하고 달러 지수하고 다 다르게 봐요. 지금 논팜 터지는 거는 달러형 관련 지수이기 때문에 좀 이따 달러 관련할 때 얘기를 드리겠고, 지금 나스닥하고 S&P 지수에서 좀 집중해야 될 거는 미중 간 협상이겠죠. 미중 간 협상을 조금 지켜보는 분위기가 굉장히 심화되기 때문에 시황이랑 차트랑 좀 분위기가 맞지 않는다면은 저는 굳이 매매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분위기로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S&P 지수 자체도 관망 자체로 좀 펼치겠고, 전일 사실 장대음봉을 좀 기대를 했지만은 나스닥 자체가 쉽게 이제 스팬 자체 밑으로 내려오지 못하는 그림을 띄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60분 봉이죠. 60분 봉에서 지금 계속 이제 박싱 레이지에 걸쳐서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림 자체가 그렇게 훌륭하지 못하고, 지금 미장이 이제 10분 남았죠. 미장이 10분 남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조금 시간을 내갖고 좀 이따 2부에서 이런 그 일목균형표 보는 법이나 여러분들한테 참고할 사항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미중 간 협상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켜보는 분위기가 굉장히 심화되기 때문에 미 증시 S&P 나스닥 위주는 전체적으로 관망으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망에 대한 의견을 주셨고, 일단 뭐 잠시 후 2부에서는 지수에 대해서 더욱더 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보조지표들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자, 지금 문자로 온 질문 함께 좀 연이어서 상담을 도와드릴까 해요. 끝자리 6745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그렇다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우려가 잘 해결된다면 지수는 다시 매수로 봐도 될까요? 라고 매수에 대한 시점을 여쭤보셨는데요. 어떨까요, 마스터님? 그럼요. 네, 매수적 관점을 가지는 게 굉장히 유리하겠죠. 지금 미중 간의 전쟁 자체가 지금 심화되기 때문에 나스닥 자체가 쉽게 기업 실적 시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랠리를 못 이어가는 건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매듭이 꼬이는 거겠죠. 네, 매듭이 꼬이는 거 푸는 역할이기 때문에 다시 매수장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무역전쟁 미중 간의 협상이 아직 일정이 안 잡혀 있는데, 그 일정 자체랑 그 결과 자체가 미 증시에 엄청난 변동폭을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자면은, 무역전쟁의 우려가 잘 해결된다면 다시 매수로 봐도 되는 건가요? 이러면은 기업 실적에 대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락 랠리를 이어갔던 미 증시에 대한 영향이 어떻게 보면 해소가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매수적 포지션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명히 추세가 형성이 되겠죠. 그러면 포지션 자체도 적절하게 볼 수 있는 볼 수 있는 자리가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본질적인 좀 질문을 좀 드리자면은 그 미중 간의 협상 자체가 잘 될 거라는 이런 관점 자체는 크지 않아요. 왜냐면은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괜히 관세 가지고 중국에서 걸고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상황 자체가. 왜냐면은 이 관세 자체가 어떻게 왜 철강 쪽에다가 세금을 그렇게 부여하는지 그 맥락을 파헤쳐야 되는데, 철강을 수입하는 그 미국 입장에서 그 중국에서 직접적인 수요는 없어요. 직접적으로 사들이는 케이스는 없고 다 다른 이국을 거쳐가지고 이중으로 무역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초적으로 1차 관세를 먹이는 나라에게 관세를 먹이면은 중국 쪽에도 타격이 가기 때문에 지금 철강 쪽에 굉장히 관세적인 부분을 심화시키는 거예요. 이는 이제 미국의 목적이 있겠죠. 미국의 목적이 있는데 어떻게든 세금적인 부분으로 그 경제적인 관점으로 중국을 한번 잡겠다 이런 마인드가 굉장히 심화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매듭이 잘 풀릴 거라는 생각은 잘 안 해요. 사실상 지금까지는 어떻게 결과는 보고 나오고 그때 매매를 하겠지만은 매듭이 풀릴 거라는 생각은 아직까지도 잘 하지 않습니다. 예, 상황이 엄청나게 극단적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극단적으로. 그죠? 그때는 엄청난 강매도세 앞으로의 이제 몇 년 동안, 1, 2년 동안 이어져 왔던 매수세가 완전히 뒤집혀지는 케이스가 오는 거죠. 지금 다수의 관점들도 그렇게 보고 있고, 미중 간의 협상 자체가 일단은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는데, 협상 자체가 안 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진폭 자체가 여러분들 아시지만은, 진폭 자체가 바뀌었어요, 아예. 올해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올해 들어서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저는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시황 자체를 굳이 의미 없게 했어요. 왜냐면은, 기업 실적 시즌이 오면은 매수다. 또 오네? 또 매수네요. 여러분들 눌림목이 한번 오고 강한 지지가 있으면 여기서부터 이제 중점적으로 매수 보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언급만 드렸는데 지금은 엄청난 심한 이슈가 터졌기 때문에 상황 자체가 완전히 뒤집혀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미중 간의 협상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진폭 자체는 큰 하락으로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돼요. 근데 오늘도 저는 어제와 같이 이제 매도장을 볼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개인적으로 이제 장대 음봉이 차트상으로는 장대 음봉이 나와야 되는 날이에요. 차트상으로는 장대 음봉이. 근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매매할 때 손절 라인이라든가 이제 진입 구간이라든가 이런 거 판단하기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2부에서 일목균형표가 나스닥에서 굉장히 잘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일목균형표를 통해서 나스닥을 매매를 어디서 해야 되는지, 어디서 청산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2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좀 관망을 들어주셨지만요. 일단 뭐 매도적인 부분을 좀 더 우위를 보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까지 현재의 하락세가 좀 지속될 것이다라고 좀 그 하락폭을 어떻게 좀 가늠할 수 있을까요? 자, 일단 나스닥 위주로 좀 표현을 해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잠시만요. 네. 자, 전일장을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일목균형표를 설명을 드릴 텐데, 분명히 이제 미장이 개장이 되면은 휩쇼 구간이 한번 나와요. 휩쇼 구간이 한 번 나오는데, 휩쇼라는 거는 장세가 매도세로 감에도 불구하고 약반등이 한 차례 일어나는 그런 구간을 얘기하는데, 보통 이제 추세가 형성이 되면은 이 스팬 자체를 밀지 못하고 스팬이 깨질 때, 그때부터 추세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제일 쉽게 추세를 먹을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해요. 이런 자리가. 근데 이제 시황 자체랑 어울려지고 이런 매도 장세가 이어진다면은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에요. 한 번에 매매 지점 가지고. 그럼 매매 자체가 빈번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게 일목균형표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미장이 3분 남았네요. 3분 나왔으면은 오늘 매도적 관점을 본다면 분명히 이제 또 어제와 같이 장세가 한번 스팬을 뚫고 올라가는 그림이 형성이 돼요. 그리고 재차 뚫고 내려오는 그림에서 매도 포인트를 찾는 거예요. 스팬이 밀릴 때부터. 예. 그러면은 반등하고 나서 기다렸다가 스팬 자체가 밀리면은 그때 매도적 관점으로도 한번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손절 라인이 정확해야겠죠. 그러면 스팬 윗단이 되는 거예요. 손절 라인은. 정확하게. 이게 일목균형표를 좀 활용하는 간단한 방법인데 지금 일단은 여러분들 지금 매도장으로 강하게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굳이 들이댈 필요가 없어요.
스팬 한 차례 밀리고 나서 원래 미장할 때는 휩쇼 구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미장하고 30분 이후에 하는 게 가장 유효한데 스팬 자체 뚫리고 나서 다시 한번 매도 스팬으로 뚫릴 때 그때가 포인트가 된다는 점만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휩수에 대한 발생 여부 그리고 반등 시 매도적인 전략을 나스닥 지수를 좀 위주로 함께 봐드린 상황이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S&P 500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봤는데 이번 두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로 FX인데요. 자, 유로 FX 같은 경우 어제장에 좀 간신히 1.2달러를 회복은 했지만 현재 부근에서는 1.2달러가 다시 깨지면서 좀 하락세가 더욱더 좀 발생한 상황이죠. 0.571% 하락하면서 1.1955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먼저 유로 FX는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볼게요.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김경희 PD가 지금 관망에 대한 의견 들었고요. 지금 마스터님과 저는 다운에 대한 의견이 확인된 상황입니다. 자, 유로 FX에 대해서는 일단은 좀 다운에 대해서 마스터님도 짚어주셨는데 김경희 PD가 관망을 들어주셔서 관망부터 들어볼게요. 네네. 네, 우선 뭐 달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랠리를 강하게 펼치고 있는 상품이죠. 역시나 지금도 최고치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전에 지금 고용지표 발표 이전에도 투자자들이 좀 이 부분 좋게 나올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면서 계속해서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달러 같은 경우에는 3주 연속 상승세로 마감을 할 것으로 외신 쪽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올해 들어 하락한 부분은 일단은 거의 만회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고용지표 관련해서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 큰 틀에서는 아무래도 이 연준 쪽에서 말하는 방향과 뭐 크게 다르게 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문제는 임금 상승 부분이 좀 뜨뜻미지근하게 나왔다라는 점입니다. 0.1% 정도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좀 연준이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만한 어떤 이유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달러 상승세가 좀 힘을 받기에는 좀 부족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ING 애널리스트들은 달러의 이 최근 추세 역전이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또 지적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달러 조정의 세부 동향을 좀 해부해 보면 이 숏스퀴즈라고 하는 대량 숏커버링에 따른 가격 급등에 대한 이런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라는 의견도 내놓으면서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좀 반대되는 의견도 함께 올라오고 있는데 이 미즈은행 쪽의 애널리스트는 임금 상승세가 한층 강화된다면 연준이 인플레이션 상하방 리스크가 대체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라는 표현을 분명 수정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라는 의견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 지금 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 제가 관망하게 된 좀 큰 이유는 오늘 좀 연설이 몇 가지 있을 예정입니다. 이 고용지표가 발표된 이후에 연준 인사들의 연설이기 때문에 그만큼 좀 어떤 미국 경기 향방에 대한 발언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인 존 윌리엄스 그리고 달라스 연은의 로버트 카플란 총재 그리고 랜달 컬스 이사가 연설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올 발언에 의해서 지금 향방이 좀 크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틀간 개최됐던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대화 역시 투자자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대체적으로 지금 뭐 협의를 이룬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구체적으로 뭔가가 나온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달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보지는 않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후에 지금 NAB 쪽의 마켓 스트래티스트의 의견도 올라오고 있는데 최근 몇 거래일간의 스토리가 이 미국의 연준 대비 금리 인상 측면에서 ECB 쪽에서는 좀 실망스러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부분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라면서 향후 몇 주간은 달러가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다라는 전망 내놨다고 합니다. 또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예상보다 좋지 못한 이 경기 지표를 계속해서 발표를 하고 있죠. 지난 4월 이 CPI 예비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상승하면서 예상치를 하회했다라는 소식이
소식도 들려왔었는데 지난 3월 CPI 확정치 같은 경우에는 1.3% 증가였기 때문에 이와 비교하면 또 물가 상승세 역시 좀 둔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이 부분으로 인해서 일단 유로는 저는 관망 의견을 들어봤고요. 조금 있다가 나올 이 연설 부분에 좀 집중하셔야 되겠다라고 의견 제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달러가 3주 연속 상승세 마감이 좀 예상이 되면서 올해 하락분을 좀 만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유로 FX도 좀 연결지어서 함께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달러가 몇 주간 긍정적인 부분에 이어서 그리고 유로존의 경기 지표는 좀 둔화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관망에 대한 의견 설명을 도와드렸다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운의 의견 주신 마스터님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근에서도 어제장에는 좀 곧바로 회복은 됐지만 바로 좀 하락을 한 상황인데요. 하락폭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조금 정정의 말씀을 드릴게요. 저 관망으로 조금 정정을 하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왜냐면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조금 설명을 드리겠지만 제가 논팜 때 매매를 하지 말라고 얘기를 드려요. 지금 관망을 왜 드냐면은 오늘 장세를 종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좀 이따 골드 관련해갖고 좀 얘기를 드리겠지만, 지금 어쨌든 간에 이제 달러가 반등이 심하게 나오고 있는 장세죠.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들었는데, 지금 이 일봉상 2017년도부터 이어졌던 지지라인이 깨지냐 안 깨지냐 지금 걸리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테스트하는 구간이죠, 한마디로. 오늘 논팜을 계기로 해갖고 이거 자체가 지지를 받냐, 아니면은 이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2018년도 고가를 어디서 형성하냐 테스트하는 구간이에요. 2018년도 고가. 저는 앞으로 달러가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가 자리를 한번 테스트하는 구간이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2018년도 고가가 6월 이전까지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형성이 되냐 아니면은 6월 이전에 더 추가적인 상승을 형성한 뒤에 고가가 나오냐, 이 부분을 좀 판단하는 지점인데, 논팜이라는 이제 보조지표는 여러분들 지금 예상치보다 일단은 고용지표 수치가 안 좋게 나왔어요. 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올라가는 이유는 아무래도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굉장히 시사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드릴 수 있는데, 좀 이따 FOMC 멤버들 연설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 연설이 예정이 돼 있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사실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FOMC 멤버의 연설 자체가 크게 무의미하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어쨌든 간에 매파적 발언만 나오기 때문이에요. 지금 모든 연설 자체가 매파적이에요. 모든 연설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중요하게 지금 보는 거는 FOMC 멤버들의 조금 구성원을 좀 따져봐야 되는데, 투표권이 있냐 없냐를 좀 살펴봐야 되거든요. 근데 투표권이 있는 자들은 웬만하면 다 이제 매파적 발언을 계속적으로 꺼내왔기 때문에 크게 변동이 없을 걸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상황에서 이제 FOMC 멤버들을 보고 조금 기다리는 것보다는 오늘 관망하는 게 굉장히 유리하겠다. 오늘 고가 자리가 추가적으로 굉장히 갱신이 된다면은 추가적인 유로의 매도라든가 골드 매도세를 좀 집중할 수 있겠다. 데일리로 이 관점을 좀 볼 수 있을 텐데, 저는 사실 지금 골드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고 있어요. 골드에 대해서 지금 조금 얘기를 드려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달러 인덱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가격 이동 평균 대비해갖고 제가 12평 저항에 못 깰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일단 이 라인이 오늘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테스트하는 구간이에요. 이 12평 라인이.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지만은 보통 이제 추세를 형성하면은 제일 이제 계속 지속적인 하락 뒤에 추가적인 반등이 와도 걸리는 자리가 12평 자리예요. 이런 박스권 장세에서 벗어나는 추세가 형성되는 자리에서 이런 자리인데, 오늘 12평 자리가 고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시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 자체가. 그런데 여기서 매매를 하는 것보다 지금 12평을 깨냐 아니면은 전전일 저가를 깨냐 이거를 테스트한 뒤에 그 월요일날 매매를 좀 유용하게 지금 상황을 이끌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조금 언급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12평 라인을 깨는지 아니면은 저가를 깨는지 이 종가 자체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날 매도를 볼지 아니면은 매수적 반등을 볼 수 있을지, 매수적 장기 포인트를 볼 수 있을지 지금 형성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늘 매매 자체를 조금 종가를 확인하는 거를 굉장히 유심히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종가 자체를 테스트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논팜 자체에서 거래가 꺼려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거래량이 너무 많이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에
위아래로 계속 흔들어요. 쉬지 않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평단가를 어디서 포지션을 진입하는지, 포지션을 어디서 매수를 봐야 되는지, 매도를 봐야 되는지 적정 포지션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굉장히 흔드는 구간이 많기 때문에 지금도 그 형국이 굉장히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12평 고가 자리가 12평 저항대라는 게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또 한 번 매도 추세가 여기서부터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시사가 되거든요. 근데 오늘 종가만 테스트해보고 월요일날 매도를 질지 아니면 매수를 질지 확인해보는 게 좀 더 유용한 매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러도 지금 고가 라인이 깨지는지 아니면은 다시 한번 재차 여기서 고가가 형성되는지 테스트를 한번 한 뒤 그 다음부터 월요일부터 매도적 포지션을 쥐어야 될지 매수적 포지션을 쥐어야 될지 판단을 하는 게 좀 더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논팜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 이제 수치가 적게 나오든 높게 나오든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시장 상황 자체가 어떻게 형성돼 있고 거래가 굉장히 많이 터지는 시점이고 쉽게 얘기하면 핍쇼가 많이 발생하는 날이기 때문에 매매 자체를 조금 중단하시는 게 굉장히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로 골드 관련해갖고 오늘 매매를 지금부터 사실 안 하시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12평 테스트하는 것도 설명드렸고 저가가 깨지는지 종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테스트 구간을 거친 뒤에 월요일날 매수를 봐야 될지 매도를 봐야 될지 이 판단을 하시는 게 좀 더 리스크를 낮추고 매매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유로에 대해서 일단 다운에 대한 의견을 함께 드리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좀 변경하셔서 관망에 대한 의견으로 좀 수정을 해서 말씀을 도와드렸고요. 현재 부근에서는 1.19620달러 선으로 좀 하락세를 잠시 좀 멈추고 소강 상태인 상황입니다. 자, 지금 시각 10시 39분 지나면서 금요일장에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된 상황인데요. 자, 개장과 함께 시장 흐름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현재 시세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먼저 오늘 금요일장에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개장과 함께 지수 상황 먼저 살펴보시죠. 자, 지수에 대해서는 일단 하락으로 출발이 된 상황인데요. 잠시 좀 하락한 이후에 현재 부근 소폭 반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622.50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S&P 현재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함께 보시죠. 자, 나스닥도 뭐 같은 흐름인데요. 6644.75포인트, 6646포인트로 0.30% 약보합권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방금 전에 살펴드린 유로FX는 1.19620달러로 0.51% 하락세 이어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다시 하락 쪽으로 방향 튼 이후에 낙폭이 좀 커지면서 1310달러가 깨집니다. 1309.7달러 선으로 0.23%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도 함께 보시죠. 자,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 68달러 중반대에서 다시 후반대 가격대까지 좀 노려볼 만합니다. 현재 68.61달러로 강보합권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다시 추가 상승하면서 92.675라인까지 터치한 상황입니다. 자, 오늘의 고가는 92.755라인에서 기록을 한 상황인데 0.43% 상승한 92.685라인에서 움직이고 있는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자, 일단 현재 개장 시세를 살펴드렸는데 지수에 대해서는 하락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 앞서서 저희가 개장 전과 흐름이 유사한 상황입니다. 자, 개장이 한 10분 정도 흘러간 상황인데요. 김경영 PD 통해서 개장 이슈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네, 현재 3대 지수 모두 소폭씩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120포인트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S&P 500도 0.25% 정도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나스닥도 0.05% 정도 굉장히 좀 소폭이지만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외신 쪽에서는 이런 흐름에도 불구하고 지금 애플이 대세를 거스르고 상승 중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버핏 효과 때문이 아니냐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오프닝 이슈에서 이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 애플의 주식을 대량 매수를 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이로 인해서 지금 매수세에 유입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IBM의 모습은 좀 좋지 못할 것이다라고 추측이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또 실적 시즌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해드렸었는데 지금 미국의 바이오 기업인 세젠이 그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지금 예상치를 굉장히 좀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다라는 소식 들려왔고요. 조금 전에 알리바바 역시 예상치 상회하는 실적 발표했다라는 소식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부근의 개장 이슈 다시 한번 좀 정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뭐 S&P와 나스닥 모두 하락 쪽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자, 본장에서도 저희가 소식을 함께 전달을 도와드렸는데 일단 나스닥에 대해서는 다시 하락을 좀 이어가려 하는 상황입니다. 하락폭이 조금 더 커지면서 6,637.75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마스터님 지금 나스닥에 대해서는 현재 부근에서 하락폭이 좀 낮은 상황인데 나스닥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실까요? 자, 지금 이제 스팬 자체가 밀리죠. 네. 스팬 자체가 밀리는데 이제 여러분들 어제와 장세 같은 부분에 매도 부분을 기약하시려면은 매도적 관점 자체가 이 캔들 자체가 이때 밀리고 내려오면은 그때부터 매도적 관점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럼 손절 라인은 스팬 윗단이 되겠죠. 손절 라인이 명확해야 됩니다. 손실이 안 날 수 없어요. 안 날 수는 없지만은 가장 리스크가 적고 가장 확률이 높은 단계에서 매도적 진입을 하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전일 이제 차트 보면은 여러분들 이런 자리를 노리라고 했어요. 캔들이 무너지는 330틱 차트상 캔들이 무너지는 자리를 조금 노리시는 게 굉장히 유용한 게 미장이 열리고 나서 추세대를 형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근데 한 차례 이제 휩쇼라고 아까 언급드렸죠. 휩쇼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스팬 자체가 밀리면은 손절 라인이 그렇게 넓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적 포지션을 고려할 수 있다는 걸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지금 차트상으로 매도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6628.00 밑으로 내려와야겠죠. 나스닥 자체가. 캔들 밑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상황 자체가 6628.0 자체로 내려오면은 그때부터 매도적 접근이 가능하고 손절 라인은 6637이 되겠죠. 네. 지금 차트상으로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포지션을 어디서 잡아라 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보는 것 자체는 여기서 이제 강한 지지가 끝나고 휩쇼가 끝나고 강한 매도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근데 여러분들은 포지션을 이제 보시면 아시지만은 지금 상황은 이제 미장이 개장하고 열렸으니까 매수로 가기 굉장히 쉬운 상황이죠. 차트상. 근데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강매도 분위기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좀 기다렸다가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도 나쁘지 않다는 소리입니다. 전일과 같은 갑작스러운 매도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열리니까 지금은 무포로 조금 관망하시고 스팬 자체가 밀릴 때부터 틱차트상 이때부터 조금 매도적 관점을 보시는 게 굉장히 유용하게 매매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손절 라인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서 만약에 스팬 자체가 재차 밀리는데 손절을 안 들고 거기서 이제 물을 탄다면은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여기서는 걷어내야 되는데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 하고서 손절을 걷어내야 되는 상황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물을 태워서 나는 빠져나오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시면은 그때부터 큰 손실이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거는 강한 추세가 이때부터 형성될 거다 이러고 판단하고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스팬 윗단으로 딱 보시고 거기까지만 딱 보시고 한두 차례만 매매하는 거예요. 당일날. 전체적인 60분봉이라든가 일봉 상황을 보고 이렇게 하시면은 매매를 좀 유용하게 보세요. 지금 그러면은 나스닥 지수를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보시면은 지금 아직 스팬이 밀리지 않는 구간이죠. 포지션 진입 자체가 아직 안 되는구나 이 정도 판단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휩쇼가 좀 나올 수 있겠구나 좀 지켜보는 겁니다. 장세를. 마음이 급하지 않으셔도 돼요. 밀리고 나서 그때부터 매도적 접근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나스닥은 6,628선 이탈 시 매도적인 접근이 유효하다라고 다시 한번 좀 현재 부근 짚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끝자리 문자가 또 도착을 했습니다. 끝자리 5892님 보내주신 상담 내용 이어가 봅니다. 지수 선물에 대해서는 기업 실적 호재로 오르는 건데 이제 다 끝났다고 보십니까? 라고 지수 선물 안에서 일단 실적 시즌인 만큼 실적에 대한 호재로 오르는 그 오를 상승분이 좀 마감이 됐냐라고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실적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제 얘기를 드리자면은 작년 한 해 동안 이제 상승 랠리를 탔던 거는 어떤 악조건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 실적 자체가 지속적인 호조를 띄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상황은 이제 미중 간의 관세라는 엄청난 벽이 하나 있는 거예요, 상황이. 네.
벽이 하나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기업 실적 시즌이 오더라도 모두의 이목 자체라든가 미 증시 자체가 미중 간의 협상이라든가 관세에 굉장히 포커스가 쏠려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기업 실적 가지고는 지금 상승을 추가적으로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 만한 상황은 아니다. 이 정도만 좀 진단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 미중 간 협상 자체가 완화되거나 어떻게 되면은 최악으로 흘러가거나 둘 중 하나로 흐르게 되면은 보통 이제 추세 자체를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면은 기업 실적 호조의 호재로 오르는 거는 굉장히 지금 상황에서 기대하기 힘들다. 이 정도로만 판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신 쪽에서는 이런 지수에 대한 상승분과 이런 추세가 실적에 대한 적용이 좀 끝났냐, 그 부분 외신 쪽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 상황인가요? 마스터님의 의견과 좀 궤를 같이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세제 개편안으로 인해서 기업 실적 늘어날 것이다라는 부분은 작년부터 또 몇 달 전부터 굉장히 좀 많이 대두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지수 계속해서 랠리를 펼쳐왔던 모습 확인을 하셨었고요. 지금 근데 외신 쪽에서는 물론 이게 100% 일치하는 의견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이러한 이제 모멘텀이 이제 러닝아웃 좀 끝나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견들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이 실적 부분이 계속해서 오늘 같은 경우도 알리바바라든지 세젠 같은 기업들 실적 굉장히 좋게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수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확인하셨듯이 이번 실적 시즌에 그렇게 또 많은 트레이더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지수가 다시 상승 반전을 좀 시원하게 하지 못하는 모습을 좀 확인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지금 이 이슈로 인해서 이제는 좀 상승하기에는 좀 힘에 붙여 보인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대내외로 악재들도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런 정치적 입지도 굉장히 좀 계속해서 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 이제는 좀 장밋빛 전망을 내세우기만은 좀 힘들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상승에 대한 제한적인 부분도 외신 쪽에서도 함께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서는 S&P 500과 유로 FX 그리고 개장 이슈까지 점검을 도와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권회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 잠시 후 2부에서도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